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피라고 해서 다 사람답게 흐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존재 때문에 눈앞이 캄캄해지는 고통을 경험했거든요. 혹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큰 상처를 준다, 이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는 인생을 통해 이 말을 가슴 깊이 공감할 수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가족이니까 인내했지만 인생의 일부가 사라지는 경험을 해보셨다면 제 사연이 많이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니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이 나이 먹고 웬만한 풍파에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던 제가 어떻게 배신당하고 일어섰는지에 대한 사연이거든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저는 70대 초반으로 밥과 술을 팔아 집안을 일으킨 여자입니다. 세상의 모든 장사가 다 그렇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쉽게 하루를 보낸 적 없었어요. 아무래도 몸이 고됐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소모가 컸거든요. 처음부터 이렇게 단단한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동안 버텨온 세월을 돌아보면 스스로가 대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노릇했다고 하면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과부인 줄 알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남편이 있음에도 생계를 책임져야 했던 여자였어요. 물론 이런 논팡이라는 것을 알면서 시집간 건 아니었습니다. 만약 정체를 알고 있었다면 절대로 그 뜻을 따라주지 않았을 거예요. 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데려가도 괜찮겠어? 남자랑 여자랑 결혼할 때 괜히 서로 집안 보는 게 아니잖아. 나중에 당신이 후회할지도 몰라. 만약 생계가 어려워진다고 해도 당신 마음만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당신만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안쓰러워. 하루빨리 내 색시로 데려다가 지켜주고 싶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당신 하나만은 평생 책임질 각오가 돼 있거든. 이렇게 가냘픈 손으로는 숟가락도 못 들게 할 거야. 그냥 내 곁에 고운 얼굴로 웃어주면 충분해. 분명 남편이 절 꼬실 땐 온갖 휘황찬란한 말을 다 꺼냈고 번듯한 직장도 갖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직장도 그만뒀고요. 시부모님의 시집살이까지 장난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기가 막혔던 게 제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본색을 드러내지 않아서 몰랐어요. 그저 남편이나 시부모님이나 바깥에서는 평판관리에 무지 신경 쓰는 사람들이라 주변에서도 부러워했거든요. 진짜 시집 잘 간 거야. 원래 이 집으로 딸 보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도대체 어떤 며느리를 맞이할지 다들 궁금해했는데 아유 이렇게 고아야 들어올 수 있는 자리였구나. 아유 부럽다 부러워. 그러게 얘 넌 복도 많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 준비나 하면 되겠네. 어디 가서 자랑해도 다들 아무 말 못할 거라고. 나중에 어떻게 사로잡은 건지 비결이나 좀 들려줘봐. 나도 우리 딸한테 알려줘야 하니까. 하도 주변에서 잘된 일이라고 하길래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임신하고 나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말았죠. 그야말로 배가 불러오는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이의 남편은 나가 놀기 바쁘고 시부모님은 하루에도 몇 번씩 구박하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하루에 한 번씩 절 타박하지 않으면 입에 가시라도 돋치는 분처럼 구시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반찬이 싱겁다 싶으면 입맛 없어진다고 숟가락을 던지셨고 살짝이라도 자극적으로 만들면 건강 나빠지라는 거냐고 고함치셨습니다. 심지어 청소를 마치고 나면 손가락으로 먼지를 세세하게 확인하시면서 절 긴장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설거지는 기본인데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마당까지 쓸어야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김장철에 김치 100포기를 다듬느라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할 정도였어요.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또 어찌나 권위적이셨는지 몰라요. 감히 그림자도 밟지 못하도록 무게를 잡으셨거든요. 겨우 배 좀 불렀다고 게으름 피울 생각하지 마라. 나는 우리 아들 낳기 전날까지도 밭을 갈았어. 이 정도면 너도 호강하고 있는 거 알지? 괜히 입덧한다는 핑계 대지 말고 일이나 똑바로 해.
우리 집에 들어왔으면 이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 돼. 당연하지. 아무리 임신했다고 해도 며느리 도리는 지켜야 하지 않겠어? 그래야 우리도 너를 예쁘게 볼 수 있을 것 아니냐. 괜히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수발 잘 들어라. 원래 인생은 다 이런 법이니까. 안 그래도 뱃속에 아이가 있으니 힘들었는데 시부모님까지 눈칫밥 먹이시니까 서러웠습니다. 그나마 제가 딸 대신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집안 분위기는 그나마 나아질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집안 서열 최하위였어요. 게다가 저는 몸을 추스린 지 얼마 안 돼서 시장에 나가 돈을 벌어와야 했거든요. 오로지 생계를 이유로 한 거였는데 솔직히 그냥 고생 좀 해보라는 심보 같더라고요. 이제 식구가 하나 더 늘었으니 네가 직접 나가 돈 벌어와야 하지 않겠냐? 그게 바로 어미의 마음인 거다. 괜히 느리느리 속 터지게 굴지 말고 돈 좀 벌어와라. 그래야 집안이 살맛나게 되는 거다. 그나마 집 근처 시장이었으면 저도 좋았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는 또 며느리 일 시키는 거 들키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집에서 멀리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한참 떨어진 시장까지 다녀야 했어요. 솔직히 출근하러 가는 길만 해도 몸이 녹초가 되는 것 같았죠. 오죽하면 시장 상인분들이 안쓰러워하실 정도였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올 때면 따끈한 생강차를 챙겨다 주셨고 또 어떤 분은 가끔씩 손님 없는 시간에 와서 김밥 한 줄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리 잡기 힘들지 않냐면서 자기 앞자리를 양보해 주신 분도 있었죠. 아유, 이러다가 몸에 골병 들어. 아무리 젊다고 해도 건강은 아낄 줄 알아야지. 이러다가 쓰러지면 다 자기 손해란 말이야. 아유, 뭐 얼마나 급하길래 그 몸으로 일을 다니고 있는 거냐고. 얼굴만 보면 마음 아파 죽겠어. 이렇게 저에게 따뜻한 온기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힘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한 번은 저를 안타깝게 생각해 주신 떡집 할머니가 시댁까지 찾아와 주셨어요. 도대체 이 집은 뭐 하는 집이길래 며느리를 이렇게 다그쳐서 내쫓아요? 애를 안 낳아본 것도 아니면서. 생판 남도 이렇게 야박하게 굴지는 않아요. 아무리 며느리가 얄미워도 남의 집 귀한 딸일 텐데 그만 들들 볶으라고요. 아주 못된 집안이 따로 없어. 아유, 죄송합니다. 보기 좀 그러셨나 보네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다 사정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내보낸 거예요. 당연히 우리 며느리 귀한 건 알고 있으니 노여하지 마세요. 푹 쉴 수 있게 도와줘야겠네요. 분명 떡집 할머니가 눈앞에 계실 땐 고분고분하더니 돌아가시자마자 절 이불로 덮고 짓밟더라고요. 하필 저는 친정도 없는 여자였기 때문에 감히 도망칠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들 데리고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눈물로 세월이 무사히 지나가 주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래도 아들이 무럭무럭 커나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게다가 제 아들은 꼭 딸처럼 애교도 피우고 사랑스러웠거든요.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죠? 저도 하루 종일 엄마 보고 싶어서 지루했어요. 갑자기 부자가 돼서 엄마가 일 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이라도 엄마랑 떨어져 있는 시간은 애타거든요. 우리 아들이 말을 너무 예쁘게 해줘서 엄마는 힘이 난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아들 생각하면서 웃어볼게.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앞으로도 엄마 아들로 행복하게 잘 지내주면 돼. 엄마는 그거면 다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세월을 버티면서 살다 보니 연세가 많으셨던 시부모님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서울로 상경을 결심했어요. 물론 처음에는 남편이 고향을 떠나기 싫다면서 반대했죠. 아니, 뭐 서울은 얼마나 다르다고 자꾸 상경하자는 거야. 지금까지 잘만 여기서 살아왔으면서.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람은 태어난 곳을 잊으면 안 되는 거라고. 괜히 거만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잔 말이야. 아빠, 저도 서울에 가서 공부해보고 싶어요. 좀 더 넓은 물에서는 어떤 걸 배울 수 있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이제는 할머니랑 할아버지도 안 계신데 굳이 여기 붙어 있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들 역시 서울에서의 생활을 기대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결국 남편도 두 손 두 발 들어 우리는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오랫동안 시장에서 일을 배운 경력을 살려 밥집을 차렸습니다. 워낙 인생이 다사다난했던 만큼 성격도 걸쭉해져서 그런지 만취한 사람들의 짓궂은 장난도 받아치며 가게 규모를 키워나갔죠. 자꾸 그런 식으로 굴면 다음엔 입구에서 소금 뿌려버릴 거야. 아주 그냥 인생이 싱겁나 보지? 나 그냥 말로만 하는 여자 아니야. 무조건 행동으로 보여줄 거니까 기대해보라고. 아예 굵은 소금으로 팍팍 쳐줄 테니까. 아들은 제가 이토록 고생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굳이 제가 일일이 시키지 않아도 본인이 알아서 노력하더군요. 집에 오면 가방을 내려놓기 무섭게 책상에 앉아서 교과서를 펼쳤고요. 새벽까지 불 켠 채 책을 붙잡고 있는 날도 많았어요. 심지어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마저 스스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죠.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제가 꼭 호강시켜드릴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항상 엄마가 허리 아파하실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오로지 저 때문에 열심히 사신 거잖아요. 반드시 효도로 보답드릴게요. 아들이 저한테 절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줄줄 새어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를 곁에서 지켜보던 남편은 양심에 찔렸는지 빈정거리기나 했어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둘이 뭐 연극이라도 해? 누가 보면 이상가족이라도 상봉한 줄 알겠어. 뭐 얼마나 대단하게 고생했다고 이렇게 과장하는 건지 모르겠네. 괜히 집안 분위기 우울하게 만들지 말라고.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모자는 서로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대기업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솔직히 이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당장 내일 죽어도 한이 없을 정도로 기뻤던 것 같아요. 엄마, 이제 저 진짜 자랑스러운 아들 맞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장사 관두세요. 사실 예전부터 엄마가 장사 그만하시기를 바라고 있었어요. 술 때문에 별별 손님이 다 꼬이는데 엄마가 감내하셔야 하잖아요. 아들로서 보고만 있기 너무 죄송했어요. 제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커서 절 위해주는 건가 싶기도 하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솔직히 부모의 은혜 모르고 본인이 잘나서 잘된 줄 아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장사를 접고 편안한 일상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하루의 대부분을 장사하느라 밖에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바로 하루 종일 남편이랑 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미 남편이 놈팡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두 눈으로 놀고 먹는 일상을 지켜보니까 속이 뒤집히더라고요. 일단 아침에는 실컷 코 골면서 늦잠을 잤어요. 아무래도 새벽까지 어디서 술 먹고 온 것 같았죠. 그리고 늦은 오후에 겨우 눈을 떠서 배를 벅벅 긁으며 냉장고 문을 열더군요. 심지어 제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이 빈둥거리는 일상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일하지 않고 먹고 잘 수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았죠. 당신같이 살면 이 세상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어떻게 그렇게 팔자 좋게 늘어져 있는 건지 모르겠네. 도대체 왜 나한테 청혼할 때 공주 대접해줄 것처럼 굴었던 거야? 그때 속지만 않았어도 내 인생이 훨씬 편했을 거라고. 그거 말 좀 한다고 돈 내는 것도 아닌데 내가 무슨 말을 못했겠어. 어떤 남자든 여자 마음 사려고 할 때는 다 그렇게 말해. 딱히 특별하게 꼬신 것도 아니었는데 넘어간 사람이 바보지. 괜히 이 집 와서 내 탓하지 말라고. 인간이라면 적어도 미안하거나 감사하다고 생각은 할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고 우리 아들 장가만 보내고 나면 갈라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여자의 웃음소리가 들려서 잠에서 깨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을까봐 겁을 먹었죠. 하지만 절도를 하러 방문한 거라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웃음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남편 놈이 우리보다 10살은 어려 보이는 상간녀를 데려와서 희희낙낙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더 이상 여자로 안 보여도 그렇지 이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상간녀도 남의 집까지 들어앉아서 좋다고 웃고 있는 게 기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것들끼리 눈이 맞았는지.
여기가 무슨 여관이라도 되는 줄 알아? 당장 나가지 못해? 남의 가정집에 들어와서 못 들라는 거야. 내가 물로 보인다는 거냐고. 아무리 더럽게 놀아도 이건 아니지. 저는 당장 2년 놈들 나가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원래 잘 보이고 싶은 여자 앞에서 자존심이 강해지는 법이잖아요. 남편 놈이 오히려 제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지금 어디서 큰 소리를 내는 거야? 당신 혼자 사는 집도 아니고 나도 같이 사는 집에 데려온 건데 어차피 연애 감정 없이 사는 거면서 질투라도 나나 보지? 이런다고 내가 당신을 여자로 봐줄 줄 알아? 나한테 사랑은 이 여자뿐이야. 그렇게 남편은 저를 한바탕 휘어잡았습니다. 그냥 매 맞는 것도 절망스러웠을 텐데 상간녀 앞에서 수모를 당하니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자존심 상했을지 예상이 가시나요? 한동안 남편의 팔이 움직이는 대로 끌려다녔어요. 그리고 남편은 상간녀를 보호하듯이 데리고 나갔죠. 특별히 잘못 살아오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얼굴이 퉁퉁 부은 채로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아들이 귀가해서 경악하더군요. 설마 아빠 때문에 이러고 계신 거예요? 이제는 손까지 올려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엄마 이제 그만 이혼하세요. 어떻게 이러고 계속 살 수 있겠어요. 저 위해서 한번 용기 낸다고 생각해 주세요. 괜히 참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들은 본인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사히 이혼할 수 있도록 도와주더라고요. 심지어 상간녀와 남편놈의 손버릇까지 책임을 다 물었어요. 물론 전 남편은 아들한테 배은망덕하다며 욕지거리를 내뱉고 난리였죠. 뭐 언제까지 네 엄마 치마폭에 둘러싸여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네 부모로 보이지도 않는 거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랑 좀 할 수도 있지. 왜 야박하게 굴어? 난 내쫓아도 된다 이거야? 너 그러고도 내 자식 맞아? 이제 그냥 아들 죽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아빠 없이 자랐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동안 엄마가 많이 봐주시길래 저도 참은 거예요. 하지만 손까지 올라간 이상 선을 넘어버렸어요. 이제 그냥 어떤 여자를 만나든 말든 알아서 사세요. 아들은 노골적으로 귀를 후비면서 전 남편을 소음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전 아들과 살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할 수 있었어요. 감히 제가 이렇게까지 누려도 되나 싶을 만큼 아들이 지극정성이었거든요. 일단 제가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날이면 하루라도 편하게 즐기라며 손에 용돈을 두둑하게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제 생일에는 꼭 2단 생크림 케이크를 사다 줬어요. 솔직히 이런 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챙겨 먹는 게 아닌가 싶어서 민망하기도 했는데요. 달다구리를 좋아하는 제 입맛을 고려한 아들의 선택이라는 걸 알아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밥집을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생긴 손목 통증 때문에 꼭 병원을 같이 가줬어요. 일부러 제가 아들을 귀찮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비밀로 했는데도 직접 병원에 전화를 걸어 달력에 표시해두더라고요. 단순히 말로만 따스하게 구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챙겨주니 다시 세상을 살아갈 맛이 났죠. 엄마, 지나간 기억은 있고 이제 엄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세요. 애초에 제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고 취업한 건 전부 효도하고 싶었기 때문이니까요. 괜히 미안해하지 마시고 저한테 말씀하세요. 내가 너 없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버텼을까 싶다. 그동안 피눈물이 나도록 고생스러운 날도 많았는데 너 한 번 더 나을 수 있다면 또 겪을 수 있을 것 같구나. 난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너 잘 사는 것만 보면 된다. 아들은 제 인생의 유일하고 커다란 자랑이었습니다. 이제 이혼까지 한 저한테는 세상의 누구보다 믿을 수 있는 존재였죠. 그러던 어느 날부터 아들이 눈에 띄게 들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원래 평소에도 긍정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어딘가 사랑에 빠진 모습이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격이 쾌활한 것을 넘어서 향수도 뿌리고 거울을 손에 붙이고 살았거든요. 분명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태도였죠. 솔직히 전 그저 흐뭇하다는 생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의 결혼 정년기가 지나가고 있는데도 말이 없길래
설마 제 곁에만 있으려고 할까봐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먼저 말을 꺼내지는 않았고 아들이 먼저 알려줄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은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한눈에 봐도 단아해 보이면서도 싹싹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는 제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었어요. 꼭 저처럼 친정도 없이 열심히 살아왔다고 했거든요. 괜히 짠하면서도 애정이 생기더라고요. 어머니, 아직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듣기 좋으시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항상 이 일을 만나면서 도대체 어떻게 키우셨길래 이토록 좋은 사람이 됐을지 궁금했거든요. 말은 고맙지만 괜히 나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 없어. 결국 한 가정을 이뤄서 살아갈 사람들은 둘이니까. 그냥 오늘은 서로 인사 나눈 거라고 생각해줬으면 좋겠네. 난 이미 우리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라는 점에서 허락했으니까. 저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행복하게 해주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뜸도 들이지 않고 바로 허락해줬어요. 어차피 전 밥집으로 돈도 충분히 벌어뒀기 때문에 제 걱정 말고 둘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둘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며느리가 직장을 관뒀다고 하더라고요. 비록 우리 아들처럼 대기업을 다니는 건 아니더라도 나름 대학 졸업하고 착실하게 다니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관뒀다고 하니 좀 당황스러웠죠. 솔직히 전 이유가 궁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한테 직접 물어보면 눈치 준다고 주눅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살짝 이유를 물었죠. 그러니까 이유가 궁금하신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 부부는 결혼을 늦게 한 편이니까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빨리 임신 준비하려면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두게 된 거예요. 아들은 저의 질문에 당황스러워하면서 얼버무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아들하고 제대로 상의하지 않은 채로 관둔 것 같아서 좀 마음에 걸렸죠. 안 그래도 요즘 이혼율도 높고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벌써 둘이 저 모르게 충돌하고 있을까봐 신경 쓰였어요. 다만 아들이 가만히 있으니 저도 며느리한테 훈수 두지는 않으려고 했죠. 그때까지는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무리 좋게 보려고 노력해도 며느리가 슬슬 거슬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전 우리 아들을 아끼는 만큼 며느리 볼 때도 색안경을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들이 사랑해서 데려온 여자잖아요. 심지어 저의 젊은 시절을 떠올리게 했으니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죠. 하지만 며느리는 절 몇 번씩이나 심기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다 같이 식사하기로 한 자리가 있었는데 당일 불참해버리더라고요. 결국 전 아들과 둘이서 밥을 먹어야 했어요. 얼마나 바쁜 일이 있길래 지난번에 했던 약속을 혼자 취소해버린 건지 모르겠구나. 차라리 어제라도 말해줬으면 약속을 옮길 수도 있었던 거 아니니? 혹시 내가 불편하게 할까봐 도망간 건 아니겠지? 엄마, 괜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엄마 싫다는 이유로 안 온 거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 모자 같이 살다가 제가 장가가면서 엄마 혼자 사시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와이프가 배려해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들은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대신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거면 애초에 참석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죠. 설마 당일에 약속을 깨뜨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들이 좋아하는 장아찌를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아들 부부가 반겨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방문했죠. 그런데 며느리가 집안에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더라고요. 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거야? 넌 불편하지도 않아? 왜 집에서 세상을 시커멓게 보고 있어? 딱히 눈부실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어디 나가려다가 내 연락 받고 집에 있었던 거냐? 아휴,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그게 아니라 제가 오늘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을 받았어요. 하필이면 몇 시간 안 지나서 어머님이 보시기 징그러울 거예요.
이도 저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괜히 어머님한테 흉한 모습 보여드리기 싫어서 쓴 거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솔직히 눈밑 지방 재배치 시술은 그저 며느리의 핑계 같았습니다. 아직 예비 며느리면 몰라도 이미 결혼까지 했는데 뭐하러 선글라스까지 써가며 저를 조심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저 황당하기만 했는데 저도 굳이 그 눈을 보고 싶지는 않아서 선글라스 벗으라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눈이라도 마주치지 않는다면 화가 덜 날 것 같았거든요. 이대로 눈까지 마주쳤다가는 너 인연 소리가 저절로 나올까봐 꾹 참은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날 이후로 반찬을 내서 가져다 주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제가 아들한테 스마트폰 물어볼 게 있어서 미리 연락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며느리가 아예 없더라고요. 분명 저녁 시간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 갔나 의아했죠. 며느리는 어디를 갔길래 너 혼자 있는 거야? 지금쯤 실컷 밥 준비하고 있어야 할 때 아니니? 뭐 이른 저녁이라도 먹었어? 이미 다 큰 아들 걱정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구나. 혹시 굶고 사는 건 아니겠지? 내가 뭐라도 만들어주랴?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평소에는 진수성찬 수준으로 잘 먹고 있어요. 오늘만 와이프가 호캉스 간 거예요. 대신 제가 챙겨 먹을 수 있도록 반찬 다 만들어 놓고 갔더라고요. 덕분에 저녁 든든하게 먹고 엄마 기다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 호캉스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원래 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요. 글쎄 호텔에서 휴가를 보낸다는 뜻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아니 계속해서 일 다니는 우리 아들도 휴가를 안 갔는데 임신 준비한답시고 집에서 탱자 놀고 있는 며느리가 왜 호캉스를 가냐고요. 당장이라도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어 집으로 튀어오라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반응을 아들이 읽었나 봐요. 엄마, 괜히 노여하지 마시고 이해해 주세요. 원래 스트레스 받으면 잘 될 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 요즘엔 이런 것도 다 임신 준비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하루빨리 엄마 품에 손주 안겨드리려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죠. 벌써부터 이렇게 유난스럽게 준비하면 10달을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내가 진짜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구나. 네가 괜찮다고 하니 나도 며느리한테 뭐라고 하지는 않을 건데 너무 다 받아주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네 몸이 먼저 상하겠어. 아무리 제가 분통 터지더라도 아들이 마음 상하지 않았다는데 어쩌겠어요. 아예 며느리 두둔하기 바쁜 아들을 보면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저한테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렇게 고대하던 소식이라 그런지 목소리에서부터 들뜬 게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드디어 손주 안겨드릴 수 있게 됐어요. 지금 너무 꿈만 같아서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10달이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벌써 떨려서 미치겠어요. 많이 가르쳐주시면 차근차근 부모가 될 준비를 해나갈게요. 사람 마음이 참 유치한 게 그동안 며느리 때문에 불편했던 감정이 싹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아이가 찾아오지 않으려고 해서 며느리가 편안해 보이지 않았구나 하고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며느리랑 관계를 회복하고 싶더라고요. 마침 아들이 제 칠순쯤 출장을 가게 됐다며 사과하길래 며느리랑 오붓하게 보내겠다고 했어요. 물론 아들은 처음에 말리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절대로 며느리 듣기 싫은 소리는 하지 않겠다며 약속했어요. 엄마, 어차피 와이프도 다 이해하고 있어서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친구분들하고 좋은 날 보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히 마음 쓰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제가 출장해서 돌아와서 자리 만들게요. 아니야. 집안 여자들끼리 뭉치는 게 좋겠어. 며느리가 임신해서 배 불러오면 너한테는 말 못하는 것도 생기고 여자들끼리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야. 어차피 계속 볼 사이니까 마음을 풀어야지. 제가 끈질기게 몇 번이고 약속하니까 아들도 겨우 허락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제 칠순날이 오고 며느리와 단둘이 식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임신해서 호르몬이 오락가락한데도 그렇지 애가 저랑 눈도 제대로 안 마주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도 개미만큼 작게 대답했죠. 도대체 같이 대화할 의향이 있나 싶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종업원을 불러 우리 며느리 임신했으니 따뜻한 물을 가져다 달라고 하는데도 감사하다는 말 한 번은 없었습니다. 애초에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고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이미 정신이 딴 데 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그 뱃속에 손주가 있다는데 제가 무슨 혼을 내겠나요? 그렇게 종업원이 와서 제가 부탁한 따뜻한 물을 따라줬어요. 그런데 며느리 몰래 제 쪽으로 쪽지를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리고 눈짓을 하는 게 느껴졌죠. 꼭 일부러 떨어뜨린 거니까 저보고 확인하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일부러 젓가락을 떨어뜨리고 줍는 척하면서 쪽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했죠. 내가 요즘 건강 생각한다고 물을 많이 마셔 버릇했더니 화장실에 가고 싶구나. 민망해서 혼자 다녀올 테니까 넌 먼저 식사하고 있으면 된다. 괜히 나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알지? 뱃속에 애도 있는데 든든하게 먹어야 돼. 알겠어요. 편하게 다녀오세요. 어머님도 괜히 제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볼일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직 배가 무겁지도 않은데 그이가 너무 신경 써서 민망하거든요. 어디 가지 않고 여기 있을게요. 아무래도 며느리는 제가 눈앞에서 사라져주는 게 편하다는 듯이 굴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화장실에 가서 쪽지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써있는 내용이 진짜로 기가 막혀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아까 며느님이 임신했다고 하셨죠? 그런데 영 이상해요. 제가 분명 며느님이 예약한 방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화장실에 들러 피임약을 복용하는 걸 봤거든요. 뭐가 단단히 잘못된 것 같으니 직접 확인해 보세요. 솔직히 뒷목 잡고 넘어가도 무방할 정도의 일 아닌가요? 아니 어떤 임산부가 스스로 피임약을 복용하나요? 그런데 종업원이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가면서 저한테 굳이 알려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뭔 정신이었는지도 모르겠고요. 혼비백산해서 바로 방으로 들어가 며느리를 다그쳤습니다. 예, 너 똑바로 말해라. 어떤 사람이 네가 피임약 복용하는 모습을 봤다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 네 입으로 임신했다고 했잖아. 왜 피임약을 먹어? 그동안 다른 건 다 참았는데 이건 안 되겠구나. 저는 금방이라도 멱살을 잡을 것처럼 호통쳤습니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지면서 순식간에 질려버렸어요. 그리고 말문이 막힌 듯이 머뭇거리다가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이게 운다고 해결될 수 있는 일 같아? 당장 어떻게 된 건지 먼저 말하란 말이다. 도대체 어떤 꿍꿍이로 이러는 거냐? 난 도저히 상상도 안 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차라리 솔직하게 말해야 병원을 갈지 말지 결정할 수 있잖아. 저는 울기만 하지 말고 얼른 어떻게 된 건지 이실직고 하라며 나무랐습니다. 그래야 며느리를 데리고 뭘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자 며느린 바들바들 떨면서 입을 열었어요.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는데 속여서 죄송해요. 사실 저 임신한 적 없어요. 꾸준히 피임약도 복용해와서 굳이 병원 갈 필요도 없고요. 저라고 처음부터 이러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살면서 이렇게 큰 배신감을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젊었을 때 전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은 거라는 걸 알았을 때도 이 정도로 뒤통수가 얼얼하지는 않았어요. 너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사람이 거짓말을 할 내용이 따로 있지. 나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우리 아들까지 속인 거니? 걔는 행복해하면서 해외 출장 나갔는데 돌아와서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게 평생 갈 수 있을 줄 안 거야? 너 진짜 기가 막힌다. 제가 끊임없이 분노하자 며느리는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그런데 저의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지금부터 밝혀지는 사실이 더욱 절 절망스럽게 만들었죠. 사실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겁니다. 사실 전 평생 우리 아들이 그럴 거라고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보고 자란 모습이 있잖아요. 원래 전 남편은 항상 절 구박하고 티끌만큼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을 빼닮았는지 글쎄 며느리한테 조금만 답답하면 언성이 높아지고 막말을 일삼았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번 주에는 중요한 미팅이 있으니까 매운 음식은 피해달라고 하지 않았어?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떡하니 새빨간 반찬이 보이는 거지?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운데. 우리 와이프는 내 말을 별로 귀담아 듣지 않는 건가? 김치도 먹기 싫은 거였어? 난 이 정도는 상관없을 줄 알았어. 대신 소고기 뭇국부터 나물까지 당신 속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김치는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거니까 식탁에 올린 거야. 아니, 당신은 내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야. 내가 별로 가장 같아 보이지 않는가 보네? 어떻게 해야 당신 기강을 잡을 수 있을까? 설마 이 정도도 못 알아먹을 정도로 멍청하지는 않을 거잖아. 별 말 같지 않은 이유로 며느리를 들들 볶은 겁니다. 심지어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눈 맞을까 봐 걱정된다는 이유로 직장도 그만두게 한 거래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손찌검까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랑 있는 자리를 피하거나 선글라스 꼈던 것도 아들 때문에 눈가가 붓거나 시퍼래져서 아들이 일부러 숨긴 거였죠. 그렇게 며느리는 오열하면서 저한테 소매를 걷어올려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자국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더라고요. 전 친정이 없어서 기댈 곳도 딱히 없잖아요. 그 애가 화나는 일만 있으면 평소에는 다정하게 잘해주고 사과도 잘하니까 참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가정에 아이를 태어나게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몰래 피임약을 꾸준히 복용한 건데 죄송해요. 사실 저도 거짓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의 손찌검을 피하기 위해서는 임신했다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정도로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식사하는 내내 정신이 빠져 보였던 건 아들이 출장 다녀오고 나서 같이 산부인과를 가자고 했기 때문이랬어요. 어떻게 상황을 모면해야 할지 막막했던 거죠. 그제야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며느리를 오해하고 미워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을 후려치게 됐죠. 저 역시 친정이 없어서 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 있었잖아요. 그저 며느리한테 미안하기만 해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그것도 모르고 너만 몰아붙였구나. 설마 내가 고생하면서 사는 걸 본 아들 녀석이 지 마누라한테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을 줄은 몰랐다. 어떻게 참고 살려고 한 거니? 널 난처하게 만들어서 정말 미안하구나. 그렇게 전 즉시 경찰을 불렀고 며느리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아들이 귀국하고 나서도 다가오지 못하게 접근 금지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고용해서 며느리가 아들을 고소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어요. 결국 아들은 출장이 끝나고 귀국하자마자 소환됐고 상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물론 본인은 억울하다는 듯이 발작했죠.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와이프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제발 와이프 한번 만나서 말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직접 말 좀 해볼게요. 이대로는 안 된다고요. 다행히 며느리가 증거 자료를 제법 가지고 있어서 아들은 꼼짝없이 변명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며느리가 이혼 소송까지 걸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제가 며느리를 도와준다는 것을 알고 배신감을 호소하더라고요. 엄마만큼은 절 믿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와이프 편을 들고 그러세요? 아무리 제가 조금 실수한 게 있더라도 자식 말을 들어주셔야죠. 저 이대로 이혼 못하니까 제발 와이프 설득해주세요. 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요. 진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도대체 며느리를 언제까지 괴롭히려고 한 거니? 오죽하면 내가 임신했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손찌검을 피했겠어. 그게 어떻게 사랑이야? 이미 증거까지 다 나와 있는데 어떻게 널 믿으라는 거냐고? 아들이 본인 주장만 옳다는 듯이 목에 핏대를 세우는데 전 남편이 겹쳐 보였습니다. 여태까지 제 인생을 걸고 사랑하며 키운 아들이 결국 절 한없이 괴롭게 했던 전 남편의 길을 따라가 버린 것 같아서 절망스러웠죠. 그리고 전 계속해서 며느리가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결국 아들은 지속적이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다니던 대기업에서 바로 잘린 데다가 기록이 남아버렸기 때문에 이직도 쉽지 않았어요. 심지어 친하게 지내던 동료들한테도 기회를 갈구했지만 완전히 외면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대기업으로 옮기는 건 포기했어. 대신 주변에 내가 갈 만한 곳이 어디 없을까? 그냥 개인적인 일이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인생이 망가질 줄은 몰랐어. 그래도 내가 능력은 나쁘지 않았잖아. 어디 소개 좀 시켜줘. 너 소개시켜줬다가 어디 욕먹을 일 있어? 우리한테 뭘 기대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미 너랑 친하게 지냈던 것 때문에 회사에서 난처하단 말이야. 아예 눈을 낮춰서 지원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 게다가 아들은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마지막 날까지 투명인간 취급받았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마주쳐서 인사해도 돌아오는 말이 없었고요. 단체 채팅방도 이미 아들을 제외하고 새로 판 것 같다고 했어요. 그리고 회의 시간에는 아예 다른 업무를 시켜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아들은 가슴 깊이 상처를 받았겠지만 본인이 저지른 일이니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전 며느리를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데리고 살기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한테는 아들을 잘못 키운 죄를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전 며느리를 보면서 과거의 저를 떠올렸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었죠. 아무리 아들과 헤어져서 일이 마무리됐다고 해도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아갈 전 며느리를 생각하니 마음 쓰였거든요. 물론 전 며느리는 처음에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제 난 아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야. 대신 딸을 얻은 거라고 생각하겠다. 너만 괜찮으면 우리 같이 사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네가 친정 없어서 이혼을 망설였던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게. 어머님,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아들이잖아요. 절 계속 마주하시는 게 곤혹스럽지 않으시겠어요? 어머님이 절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실까 봐 걱정스럽네요. 물론 너무나 감사하지만 부담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만약 네가 불편해서 날 거절하는 거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아들놈 때문에 배려하는 거라면 거절하겠다. 어차피 걔한텐 정이 남아있지 않아. 진정 날 생각했다면 너한테도 이런 짓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 이미 난 아들놈한테 배신당한 거야. 그러니 네가 잘 결정하거라. 제 마음이 굳건해 보이니 전 며느리는 눈물만 훔치면서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절 용서해줘서 같이 잘 지내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전 며느리가 겉으로는 침착해 보여도 속은 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이혼하고 나서도 후유증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며느리가 상담센터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그리고 전 며느리는 이를 계기로 요즘에 그림을 그리고 있답니다. 아예 동화책의 사파 작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한 번은 전 며느리의 동화책 사파가 어떤 반응을 얻고 있는지 찾아본 적도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귀여워서 좋아하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인상을 준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괜히 제가 해낸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아들놈이 자꾸 절 통해서 재결합을 요청하더라고요. 엄마, 이제는 포기하고 다른 여자를 만나면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안 접혀요. 아무래도 저는 재결합을 해야겠어요. 그동안 실수가 많았지만 전부 다 사랑해서 그런 거예요. 제발 말 좀 전해주세요. 자꾸 사랑 핑계대지 말아라. 내가 너 키우면서 회초리 한번 든 적이 있어? 그런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 진짜 사랑한다면 이제 겨우 웃으면서 살려고 하는 애 들쑤시지 마라. 그냥 나도 이제 네 엄마 아니라고 생각해. 저는 알아서 아들의 요청을 모두 잘라냈습니다. 아무래도 전 며느리를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전 며느리가 이런 저의 수고를 눈치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한테 직접 거절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난 이제 당신 없어서 인생이 훨씬 편안하고 행복해. 이제야 내가 있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불행했는지 뼛속 깊이 깨달았어. 아무리 당신이 노력한다고 해도
난 마음 편히 웃을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만 귀찮게 해. 솔직히 질척거리는 거 구질구질해. 결국 전 며느리가 단호하게 나오니까 아들도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저한테 울면서 연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전 아이의 아들이라는 놈을 안 보고 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전 며느리한테 미안한 마음이 크기도 하고요. 아들놈은 분명 제가 어떤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두 눈 똑똑히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짓을 반복했다는 게 도저히 용서되지 않더라고요. 본인은 절 괴롭힌 게 아니니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같이 매맞은 것처럼 트라우마가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에 전 며느리랑 같이 살겠다고 마음먹은 건 혹시나 아들이 보복성으로 해코지라도 하려고 들까봐 걱정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곁을 지켜주면 아들이 눈치를 봐서라도 가까이 오지 못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젠 아들보다도 전 며느리랑 같이 사는 게 즐거워요. 아예 서로 모녀처럼 잘 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엔 제가 전 며느리한테 그림을 배우고 있는데요. 늦은 나이에 붓을 섬세하게 움직이려니까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며느리는 절 재촉하지 않고 맞춰서 가르쳐 줍니다. 오히려 제 어설픈 그림이 귀엽다면서 깔깔거리고 웃기도 해요. 사실은 이혼하고 나서 제가 잘한 결정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아무래도 가족 없이 다시 혼자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안아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요즘은 그냥 다시 태어난 기분으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인생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말해주니. 이제라도 네가 환하게 웃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인다. 절대로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 난 그냥 널 딸처럼 생각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나한테 의지하면 된다. 저랑 전 며느리는 이렇게 간지러운 표현도 전하면서 서로를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비록 피는 안 섞였고 우리 사이에는 서글픈 일도 있었지만 분명 가족이 된 거라고 확신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사람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 부모든 자식이든 선을 넘는다면 과감하게 끊어낼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만약 잘못된 인연이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고민해 보세요. 그 빈자리는 어느새 더 소중한 사람으로 채워질 수 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